안녕하세요. 아이데스 & 트러스트 정지은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헬스케어 산업 환경의 RPA 구축 사례입니다. 처음 강연을 제안받았을 때 수락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도부터 RPA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많은 우수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저희 모 회사인 대웅제약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전달드린다면 처음 RPA를 접하시거나 RPA 도입을 원하시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강연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회사 소개, 2번 RPA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 네 번째로 전사 확산 과정, 다섯 번째로 RPA 구축 현황,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데스 & 트러스트는 대웅 전산 계열사인 인성 아이데스와 국내 최초 셉 채널 파트너사인 트러스트 컨설팅이 2007년 합병하여 설립된 IT 컨설팅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96년 설립 이후 24년 동안 해당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서울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ERP 컨설팅 및 구축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생산, 품질, 창고,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 컨설팅하는 사업부터 정보 보안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토탈 헬스케어 전문 업체로서 해당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RPA가 세간에서 일명 말하는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RPA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RPA는 기존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람이 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24시간 자동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RPA를 처음 접하게 된 시기는 2019년 3월경이었는데요. 이때 PI 자격으로 교육을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현재까지 RPA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할 당시 실제 봇들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업무를 로봇이 대신할 시대가 왔구나라는 혼자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단계에서 RPA가 현업의 업무를 A부터 Z까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RPA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 초자동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RPA에 AI 기반 기술들을 적용한다면 현업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RPA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PA를 도입하면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로는요. 인사 직원 관리 관점에서 업무 시간 52시간 준수를 가능하게 하고요. 단순 반복 업무나 대량의 작업들을 업무에서 벗어난 직원분들이 본질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 복지 차원에서의 업무 향상이 기대되고 실행 관점에서 예외가 없다면 0%의 오류를 보이기 때문에 작업의 정확도를 보장하며 사람의 작업 시간보다 5배에서 5배에서 10배 정도 빠른 작업 속도로 작업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웅에서 RPA를 도입했던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웅은 2018년도에 셉 고도화 프로젝트인 S4HANA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원활한 영역 확정을 위하여 현재는 구축이 완료된 5대 신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그 중에 하나가 RPA입니다. 도입된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첫 번째는 셉 웹 UI 버전인 피오리로 할 일과 성과를 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고요. AI 데이터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PA,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진행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 매니저. 마지막으로 엑셀 기반의 분석 툴은 AO입니다. 현재 RPA를 통해 기적용된 신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합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활발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사 확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RPA를 적용하려던 시기에 어떠한 레퍼런스도 없는 상태에서 RPA 학습을 거쳐 솔루션의 실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었습니다. POC를 진행하며 RPA 프로젝트 진행 시 단지 봇을 개발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 현업 당사자들의 업무를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해야지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1년여간의 기간 동안 10회 이상의 RPA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서 중점을 둔 내용은 RPA 업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표준화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세스 표준화라는 것은 RPA와 담당자의 R&R을 나누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표준화 작업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셨던 마케팅 본부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상주하면서 14개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마케팅 본부에서 진행되었던 작업들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어서 현재는 100여 개의 과제를 취합받아 그 중에서 35개 이상의 봇들이 개발 완료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1차 확산을 통해서 2차 확산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신기술을 접목하고 미래 신기술의 첫 발로 RPA라는 목표를 진행하면서 대웅 AI 빅데이터 아카데미의 약자인 다바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내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다바 1기를 시작으로 2020년 3기에 수료자를 배출한 교육과정으로서 선발 공고가 진행되면 지원자들 대상으로 사전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사전 학습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최종 면접을 거쳐 학습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RPA 작업은 과제를 도출하고 선정하여 개발에서 운영까지 포함되는 1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현업 담당자들에게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해 미래 신기술에 대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업 담당자들은 다바 교육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고 또한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나 이후에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실제 사례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알고리즘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업 담당자는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RPA 프로그래밍 개발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청 과정에서 공유되었던 업무 동영상과 템플릿들을 바탕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봇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작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그 결정도 진행이 되고요. 적합 업무로 선정이 된 업무는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을 거쳐 구현이 되고 배포가 되는 단계로 봇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 표준화는 RPA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서 현업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업무의 협의를 통해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 업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하나의 봇으로서 실행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선정은 좀 간단한 프로세스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청받은 과제들 중 개발이 용이하고 효과성이 큰 과제들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후보군 중에서도 현업에 도움이 되는 과제가 있다면 프로세스 표준화를 거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오브젝트를 잡을 수 없거나 사람이 작업하는 담당자가 작업하시는 시간과 보시 작업하시는 시간이 같다면 굳이 시간을 들여서 프로세스 표준화를 진행하고 봇을 개발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군들은 제외 대상 항목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영업 및 마케팅 본부가 37%, 생산 부분이 35%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고요. SCM 팀을 제외한 IT 부서, 재무팀, 기타 부서는 17%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확산 과정에서 구축률이 저조한 부서들은 개별 교육 과정을 통해 좀 더 많은 프로세스를 발굴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높은 구축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제들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았던 유형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보고하는 유형이었으며, 두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 가공 업무, 마지막으로 시스템 입력 업무 순으로 작업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공장 실적 보고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식약처의 분기별로 공장에 대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수기로 작업을 했냐면 한 줄 한 줄 그 엑셀 자료에 있는 자료들을 한 줄 한 줄 입력하는 형식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본질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양도 너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화를 좀 실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향남 공장뿐만 아니라 대웅 바이오의 실적 보고를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모두 완벽하게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실행을 할 텐데요. 크리에이터에서 실제적으로 봇이 실행되는 화면입니다. 그 의약품 안전나라에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그 해당 그러니까 저희가 내역을 보고해야 되는 내역의 리스트들을 검색을 해서 어느 공장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엑셀에서 담당자들이 작성해서 RP에게 보내준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줄 한 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 표준 코드를 찾아서 그거에 맞는 그 번호를 확인을 하고 그 자료에서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셀렉트 박스의 세부 포장 형태라던가 포장 형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느린 것처럼 보여지시지만, 담당자들도 저를 수기로 하실 때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동화가 되면서 본인의 본질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셨습니다. 네, 이게 반복되는 작업이라서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의 사례로는 보고 업무의 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AI 데일리 레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복간 협업이라는 말을 좀 써놨는데요. 그 봇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작업이 하나의 작업으로서 융합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과정은 마케팅 본부에서 실제적으로 생성되는 매출과 AI가 예측한 매출을 같은 레포트상에 보여주면서 예측이 얼마나 맞았으며 그 예측이 만약 틀렸다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포트링을 작성을 해서 경영진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봇 A는 저희가 파이썬으로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생성하고 탑 10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해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봇이 구동을 시켜서 RP에게 메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낸 다음에 다른 봇이 그것을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검색을 해서 메일이 왔으면 작업을 좀 보고서 작업을 실행하고, 메일이 왔다면 그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워드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탑10 키워드와 링크까지 해서 담당 그 경영진들 분께 메일을 드리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좀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예측률이 거의 좀 처음 작업했을 때는 굉장히 좀 예측률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90% 이상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AI가 적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하였는데, 아까 앞전에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AO라는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엑셀 기반의 데이터 분석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에 대한 예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매일 경영진들께 메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사례는 대용량 데이터 가공 업무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POD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가 좀 진행을 했어요. POD가 뭐냐면, 저희가 그 B2C, 기존의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제로샵 등등의 B2C 사이트에서 구매한 고객들이 확정을 눌러줘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이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 작업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셋 파트에서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 RP를 통해서 이 빈 공간에 대한 작업들을 RP를 통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하였는데, 작업 사이트 제가 실제적으로 14개 사이트를 지금 써놨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업한 사이트는 20개 사이트가 넘고요. 그러니까 발주 확인이 20개, 뭐 주문 확정이 20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사이트들에 로그인을 해서 주문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각각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셋 형식에 맞는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담당자들에게 던져주면, 담당자분들은 각각의 발주 담당자, 확정 담당자분들은 데이터로 확인하시고, 그날그날의 이벤트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셉에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되게 힘들었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 로그인이 되어야 하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자료도 다 각각의 뭐 형식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일화하고, 그리고 코드 또한 저희 셋 코드와 맞추는 작업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작업들이 좀 까다로운 작업이었으나, 지금 수행되고 나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보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담당자들이 이 작업을 하려면 거의 1시간 이상 작업을, 각각의 발주 담당자뿐만 아니라 확정 담당자도 각각 1시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모두 지금 RPA가 자동으로 작업들을 진행해주고 있어서 본인의 본질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32개의 봇을 좀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파트도 생기고 인원들도 늘어나서 많은 봇들이 좀 더 원활하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 봇들을 만듦으로써 저희가 절감했던 시간은 1년에 9,985시간입니다. 9,985시간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2,000시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5명의 일을 RPA가 대신하고 있고요. 시간은 91% 절감률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1년의 과정들을 작업을 하면서 왜 봇이,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봇이 32개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봇들을 생성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들을 제가 처음에 혼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혼자 작업을 하고 내부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을 좀 더 많이 썼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표준화에 시간을 썼고 하면서 봇들을 생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32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32개의 봇을 생성했지만 이후에는 개발자들도 좋은 분들도 채용하고 그 조직이 생겨서 저희도 원활하게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및 챗봇뿐만 아니라 다바를 통한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의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접목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초자동화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그룹사 위주의 RPA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였으나 헬스케어 분야, 특히 제약, 바이오, 식품, 화장품과 같은 제조 생산 분야에서 RPA 컨설팅 및 구축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RPA, 다바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컨설팅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